부산을 빛낸 부산 출신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고 최동원 야구선수,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가 최민식 작가, 금수현 음악가, 국가무형유산 김석출 선생, 김종식 화가, 이상근 작곡가, 그리고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이라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이분들의 삶을 2세들에게 직접 듣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도 펴냈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하은지 주무관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입문 프로그램 대가의 2세들 이게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도 입문 공간인 별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한 인물의 생애와 또 그 인물 가족 관련이 깊은 이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예, 2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여쭤보신 건지 2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 세상에 널리 퍼뜨려 주신 업적들이나 공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가까운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생전에 어떤 분들이었는지도 좀 이해하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의 공로를 다시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제분들을 모셨던 거고요. 네. 뭐 공로나 업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뭐 진행자라든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평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여쭤보았는데 네. 그런 건 역사책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무척 가까워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로나 업적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네. 일상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을 빛낸 부산 출신 대가들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 출신의 대가라고 하면 일단 무쇠팔 최동원 선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네. 이세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은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세분은 90년생이세요. 그래서 한창 아버지가 전성기이실 때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를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직접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버지와 본인의 그런 이제 그 야구와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또 아버지가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야구를 하시면서 종종 힘든 순간도 있으셨다는 걸 그 자리에서 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독 시절 이야기는 굉장히 생생하게 들려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이고 아버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주로 책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TV를 틀어두셨는데 야구를 주로 틀어두셨대요. 그런 이야기들은 뭔가 좀 마음이 짠했는데 객석에 계신 분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세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세분도 뭔가 단단하면서도 또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형석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들었다고요? 네. 사실 독립운동가로서만 좀 많이 조명된 분이신 게 네.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뭔가 뭐 관직에 앉으시거나 하실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본인이 해왔던 예술적인 활동들, 음. 부산의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이제 사제를 털어서 부산 문화극장 개관 준비를 하셨던 것, 네. 그다음에 영화 낙동강 제작 참여 50년대에 하셨던 거, 무엇보다도 53년도에 서구 부민동에다가 또 이것도 사제를 털어서 네, 자유아동극장이라는 걸 여시는데 네. 뭐 한 전쟁 직후라서 뭐 아이들을 위한 무엇이 있었겠어요. 뭐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본인 모든 가제까지 다 팔아치워서 2년 동안 500회 정도의 아동극과 그림극을 올려서 아이들 112만 명이 관람할 정도의 그런 아동극장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라 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네.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역사적인 이런 분들의 또 일상적인 모습까지 우리가 또 기억하면 너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영석 독립운동가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또 금수연 음악가 또 1세대 다큐멘터리 작가 최민식 작가의 이야기도 담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금수연 음악가분은 가곡 근해 네. 작곡하신 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엄청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음악이 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다 닿을 수 있게 노래 운동도 하시고요. 노래 부르자 운동 같은 거. 음악극 제작도 하시고 네. 음악 교과서도 만드시고 네. 음악 신문도 발행하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지휘자가 되신 아드님 금난세 선생님은 음악가로서는 사실 아버지보다 더 큰 성취를 얻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직접 재밌는 해설을 곁들여 음악회를 진행하시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아버지의 음악관의 영향을 좀 받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또 금수연 선생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꾼이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금난세 선생님도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그 네. 자리에서 뵀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 최민식 선생님 같은 경우 저희가 대가 2세대 첫 회에 만나 뵀어요. 아드님이 낳아주셨고 최혜진 선생님도 사진을 찍으시는 분인데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생생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시작했고 또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들이 좀 본인한테도 큰 힘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무심하게 또 다정하게 뭐 면회에 가서 짧은 편지를 남기고 오신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예. 최민식 작가님이 사진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들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이렇게 응시하는 그 작가의 눈 그런데도 그 안에 보이는 그 따뜻한 감정이나 다정함이 있는데 자식에게 또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하고 그 작가님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대담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있을까 예? 실은 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보다는 네. 이제 관객분들 반응을 통해서 저는 조금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최동원 선수가 고기를 드시지 않았대요. 네네.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최동원 선수 아드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라고. 왜냐면 그 앞에 또 팬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네. 도대체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마구 상상력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마른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네. 또 그런 것들이 그 한 인물의 생애를 또 구성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국 야구사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고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애정이 느껴져서 참 너무 기분 좋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가의 2세들 이 책이 판매용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면은 이제 근현대 네. 역사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은 저 이제 많은 기관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좀 아쉬운 점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참으로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별관에만 오셔야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대가 2세들도 별관에 오시면 얼마든지 열람하실 수 있고요. 네. 실은 올해 안에 각 도서관에 배포해서 배출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2세들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민식 작가님 아드님께서 네. 지금도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으세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또 이제 대담 마지막 부분에 하늘 이렇게 보시면서 아버지는 하늘에서 지금도 사진을 찍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님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네, 네. 그 최민식 작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휴먼이라는 그 잡지를 계속 사진집을 내오셨는데 네. 그 서문을 작성하시고 미처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휴먼이라는 잡지 15집이 네. 이번에 제가 작년에 할 때까지만 해도 준비 중이셨는데 네. 아드님의 노력으로 올해 아마 늦어도 내년 초에는 네.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하은지 주무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정치권 이슈들 조경근의 명품 시사에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